안녕하십니까. 지역민들과 함께해온 광주 전남 케이블TV 3사, KCTV 광주방송, CNB 광주방송, 그리고 CJ 헬로비전이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그들로부터 국내 정세와 또 지역 현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역이 묻고 정세균이 답하다라는 주제처럼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정세균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인터뷰를 앞두고 오늘 공동 진행을 하고 있는 두 기자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케이블 TV 방송 3사가 준비한 특집 인터뷰인 만큼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오늘 정세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위한 건설적인 해법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역민과 함께하고 호흡하는 케어올 방송의 특성이 오늘 특집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 잘 알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정세균 의장님과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의장님, 광주에는 얼마 만이신가요? 사실 뭐 자주 오지요. 한 2, 3개월 전에 왔었는데 네네. 또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정세균 의장님은 일단 다선 의원이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육선 의원이신데요. 네. 거의 20여 년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셈입니다. 6번의 국회 임기 중 이번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의장으로서의 성과도 있지만 이 국정농단, 촛불 집회, 그리고 역대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그 한 중심에 또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당시 심정과 또 개인적인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국정이 혼란이 오거나 또 대통령 유고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져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 중심을 우리 국회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책임감이 앞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했죠. 국회와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헌법과 우리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파면에 이른 상황인데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국가는 개인이나 정치인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어려움을 맞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중심 잡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의장님은 개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별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뭐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 그리고 범위 또 어떤 논의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제 헌정사상 뭐 지금 내년이 70년인데 9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헌이 대부분 4.19 이후의 개헌과 87년 6월 항쟁 때 개헌 그 2번을 빼놓고 7번의 개헌은 모두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개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개헌이죠. 9번 중에 2번 정도가 그래도 국민들이 수긍하는 개헌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개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는 국민들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필요에 의한 개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난 제헌절 경축사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요약하면 개헌은 권력에 의한 개헌이 아니고 국민에 의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뚝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개헌이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분권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권.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부 간의 중앙에서의 분권, 그리고 중앙정부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도 좀 재배분해서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수직적 분권이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간에, 또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을 이루는 개헌을 꼭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네, 말씀처럼 개헌의 주요 내용 가운데 지방 분권 확립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6일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예. 네. 의장님께서는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개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정파와 또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지방 분권에 공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이라면 아무래도 지방 재정권, 또 자치 입법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재정 권한을 좀 지방으로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8대2 정도로 8을 중앙이 쓰고 2를 지방이 썼는데, 이걸 장기적인 목표는 6대4, 당장이라도 7대3 정도로 지방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방에서 입법권인데, 그 조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곤란하다. 그러면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지방이 자율적으로 입법 조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정권과 입법권 이쪽에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개헌과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높은 지지율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 그리고 또 사드 이후에 대중국 관계 해법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면이 있고 반면에 미흡하다고 여겨진 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소통을 열심히 하는 점이 가장 점수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권력이 오만하기 쉬운데 네네. 그래도 겸손한 권력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 여러 가지 이런 이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후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꼭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만 아니고 정책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이 선후가 조금 이 뒤바뀌었다든지, 그런 개선해야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제 집권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한 2, 3개월 정도의 인수위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없이 출범한 정권 치고는 그래도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실만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호남 SOC 예산 축소 논란을 보면서 지역민들이 우려도 뭐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필요한 논란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SOC, 뭐 도로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이런 건설의 예산 비중을 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호남만 줄였냐? 전국적으로 다 줄였죠. 그런데 줄은 비율을 보면 호남이 오히려 덜 줄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이걸 줄이게 되었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약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 특히 이제 전국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이제 치매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또 가족들마저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을 지어주는 등의 이런 노력에 이제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세금을 막무가내로 증액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증액을 못해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단 한 푼도 증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금방 확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거라든지, 또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국방비를 과거 정권에 비해서 증액을 했잖아요. 국방비를.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어디선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SOC에서 이제 삭감을 한 것이죠.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SOC 예산이 한 23%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16%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이걸 광주 전남이 홀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인들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전남에는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는 지지부진한 게 현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무안공항 활성화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선 그 공항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국민 세금을 썼는데 크게 잘 쓰여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무안공항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전남이 발전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이어서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튼 저는 광주 전남이 합세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협력도 요청을 해서 무안공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지역 현안 문제인데요. 뭐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 가운데 가장 지역민들이 관심이 큰 부분이 한전공대를 비롯한 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추진돼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그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은 우선 출발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전이 혁신도시로 온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이 광주 전남에 위치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한전 공대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밸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그게 공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예를 들어서 무슨 SOC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또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한 사업들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인재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원래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또 새로운 트렌드인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초고령화에 이어 아동 청소년 인구도 크게 줄면서 현재 인구가 19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남 인구 문제, 지역의 현안에 맞는 어떤 정책 또는 대안이 필요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전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양극화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면 인구가 더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죠.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구를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국가적으로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청년 실업이 해결이 돼야 돼요. 청년 실업. 왜 저출산이 됩니까? 청년들이 제때 장가를 가지 않고 아이를 제때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장가를 못 갑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가장 우선시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청년 실업 문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한테만 맡기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아동수당도 주고 결혼수당도 주고 하여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도 되게 하고, 또 국가에서는 지금 보육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큰 부담 없이 아이를 젊은이가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주장하는 것인데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제 도시의 과밀한 인구가 지방에 와서 좀 더 저렴한 생활비를 들여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도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의 주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 사실은 이제 인구 문제도 해결하면서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고
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바람직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귀농 귀촌을 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 청년들한테 국가가 투자를 하는 노력,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광주 지역의 현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면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리고 또 영화 택시 운전사가 아마 또 예. 불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역사의 진실을 규명을 해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5.18처럼 우리 역사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정부 10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금 그 이후에 새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뭐 누구를 탓하고 벌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야말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또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5.18 특별법을 개정한다든지 필요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또 그 사이에 광주 시민들과 우리 전남도 혹은 또 중앙정부와 논의된 과정,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고 지금 광주 시민들의 의견도 잘 살펴서 이제 적절하게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정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필두로 해서 정치 구도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새 정부 이후에도 호남 정치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호남 정치권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고 어떤 방향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무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국회의장은 정치적으로 좀 중립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인재를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중진도 키우고 신세대, 차세대 정치인들도 많이 발굴해서 키우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또 지방자치에서 훈련을 시켜서 중앙으로도 내보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재가 많이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정치인은 더 키우고 옥석을 분명히 가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서울을 정치 1번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광주를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제가 그 종로구 출신인데 저로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죠.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치 1번지답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가도록 그걸 바로 잡아준 것이 광주예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호남 정치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선거가 가진 정치적 의미 그리고 이를 준비한 정치권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기회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와 그 총선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저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선은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반면에 지방선거는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내용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중앙 정치에 휘둘릴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일꾼들 책임 의식이 있고 역량이 있고 또 청렴한 그런 좋은 일꾼들을 많이 뽑아 주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으셔서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항상 절묘한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일꾼 이걸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점에 있어서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정치 수준과 정치 의식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잘 해주실 거예요. 네, 일단 의장님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기자 생활을 좀 하셨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과 밀착된 케이블 방송들이 좀 어떤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 그 시도민들이 자신들의 일꾼을 뽑을 때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막 선거법이 굉장히 엄해가지고 뭐 이거 충분히 자신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국민들이 후보를 제대로 알고 정책을 제대로 아시게 하는 것. 이런 노력을 아마 케이블이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중파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진짜 일꾼이 뽑힐 수 있는데 기여한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립성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건 언론의 아주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걸 훼손하면서 불편부당하게 한다면 오히려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을 잘 해주시기 바라죠. 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케이블 TV 3사가 마련한 특집 인터뷰 지역이 묻고 정세균이 답하다. 광주 전남 케이블 방송 3사 기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한 말씀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새 정부가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만이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국회에서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또 좋은 정책도 만들어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광주 전남 케이블 TV 3사가 마련한 특집 인터뷰 지역이 묻고 정세균이 답하다.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민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의 방향도 오늘 정세균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계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특집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CNB 광주방송 박창규 팀장, 또 CJ 헬로비전 성종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